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 치료.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의미 치료 사례편입니다. 의미 치료하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이론 체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게 의미치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플랭클은 자신의 치료 예와 함께 다른 학자들의 치료 예도 기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치료 예도 아래에 실었습니다. 사례 1. 직장 상사의 지시.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상사가 느닷없이 의자와 책상을 뒤로 옮겨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연말인데 부하 직원들의 입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니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왜 해야 하는지 뜻도 모르고 하려니 일이 부드럽게 될 리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자칫 직원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연말에 고생이 많은데 의자를 뒤로 옮겨 놓고 여기서 오늘 피자 그리고 맥주 파티로 한판 놀아볼까? 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의자와 책상을 왜 뒤로 옮겨야 하는지 상사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같은 일이지만 직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례 2. 엄마를 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피똥이, 아프단 소리 외에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병실로 옮긴 후에도 소라는 여전합니다. 늦게나마 통지를 받고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약 사러 가다가. 의료진도 그제야 아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랬구나.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 약 사러 갔다가 다쳤으니 오는 차도 미쳐볼 여유 없이 마음이 급했던 거겠지? 환자는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사례 3. 데이트하다가 감기에 걸려도 괜찮다.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엔 꼭 감기를 앓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밤새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감기 증상이 심한데도 그는 별로 아픈 줄 모릅니다. 이런 감기라면 한 번 더 걸려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데이트하는 동안에 그 설레고 짜릿한 순간들이 감기의 고통을 잊게 하고도 남습니다. 사례 4. 애인과 함께 당한 교통사고. 애인과 함께 주말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 다 중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픔이 오히려 행복인 듯 가벼운 미소마저 띠고 있습니다. 사례 5. 화상을 입은 광부. 광산의 폭발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환자는 밤만 되면 병원을 탈출하려다 수의 아저씨들 만류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담차 병실에 갔을 적엔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는 그 흔한 오렌지 주스 한 병 없었습니다. 아저씨 집이 궁금하시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금세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집엔 딸 아이밖에 없어요. 몇 살인가요? 내가 젊은 날 복싱을 하고 돌아다니느라 늦게 결혼해 아이가 이제 9살이에요. 아저씨가 복싱을 했어요? 갑자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전적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둘러선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병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한복판으로 옮겨졌고 그의 무용담을 듣느라 온 병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내 상담은 그로써 끝이었습니다. 사례 6. 요통 덕분에 건강을 챙기다. 나 역시 요통으로 거의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 즐기던 테니스도 포기하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수술 전 처치까지 다 받고 누워 있는데 한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의사라는 녀석이 내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수술을 받다니. 안 돼. 넌 고생 좀 더 해야 돼. 난 그 길로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차츰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내 허리는 지금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무리를 못하게 합니다. 나는 성격상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아주 끝장을 봐야 합니다. 나중엔 허리를 못 필 정도가 될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때 비명을 지르는 게 내 허리입니다. 그만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고맙다. 나는 그때마다 내 아픈 허리에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만큼이나마 건강하게 일 잘하고 사는 것도 오랜 친구, 요통 덕분입니다.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이 바라는 신호입니다. 이상이 생겼으니 조심해라.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은 참으로 견뎌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인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맹장염이 걸려도 안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전신 폐혈증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고 안 아프면 그대로 돌아다니다가 골절 부위가 붓지도 않고 아주 불구가 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